당뇨는요, 내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거부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뇌는요, 그 사건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중독 현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보상체계가 설탕 중독에도 해당이 됩니다. 설탕, 이 단맛을 충족시킬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밥상 닥터인 신동진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당분은 무엇이냐? 그 정체는 바로 당뇨병이 젊은 사람에게도 많이 생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0세 이후 사람들 기준으로 600만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젊은 세대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요,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보통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보시잖아요. 치킨도 있고 아니면 햄버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 바로 음료수를 꼽습니다.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요 사이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제로 슈가 제품들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서구화된 음식의 특징을 저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와 각종 음료의 소비 증가가 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콜라의 1인당 섭취량, 소비량이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가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2배 정도 더 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량음료를 그만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하면 설탕 소비 증가와 함께 당뇨병 발생 위험도는 더 올라가고 당뇨병 환자의 수와 당뇨병 유병률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인의 당뇨병 발생을 악화시키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까? 저는 3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식사할 때 국에 밥을 말아먹는 식습관을 꼽습니다. 빨리 밥 먹어야 될 때 그냥 이렇게 후루룩 먹고 나가면 참 편하고 좋은데, 빨리 먹는 식사 습관은요, 그만큼 혈당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탄수화물을 한 30분에 걸쳐서 천천히 섭취하는 것과 5분 만에 그냥 국에 말아가지고 후루룩 마시고 나가는 것,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른 만큼 내 몸에 혈당은 크게 올라가게 되고 췌장은 그만큼 더 힘든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그래서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 또는 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나쁜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식후에 누룽지 드시는 경우입니다. 숭늉 드시면서 그 누룽지 밥알갱이도 같이 꿀떡꿀떡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식사 생활 습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누룽지가 눌러 앉을 정도로 열기를 받은 이 탄수화물은 분해 속도가 일반 밥보다도 빨라요. 그래서 누룽지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은 잘못 알고 드시는 겁니다. 식사 대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식사를 하시고 나서 누룽지를 한 그릇 더 드신다는 건 두 공기 드신 것하고 맞먹는 혈당 상승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후에 과일 드시는 겁니다. 과일은 미네랄도 들어있고 각종 비타민류가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음식이다 생각하시고 식사 끝나고 매번 넉넉히 챙겨 드시는 한국 사람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조차도 그 생활 습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미 주식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은 과다하게 드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몸에 좋다고 과일까지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량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과일은요, 후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식도 아닙니다. 과일은 그냥 식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없어서 빨리 한 끼 때워 먹어야 될 때 먹는 걸로 사과를 추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과 어떻게 먹습니까? 껍질째 먹되 절반 정도의 과육만 먹는다 생각하고 씨 부분과 절반의 과육은 그냥 버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일반인이라면 식사와 과일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되 과일을 충분히
충분히 드실 수 있겠지만요. 당뇨가 있고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식사 후에 드시는 과일은 한쪽도 저는 허락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식습관을 나쁜 식습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나쁜 식습관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과도하게 올린다, 그리고 과도한 잉여 에너지를 섭취하게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에너지가 남아돌겠죠. 이 남아도는 탄수화물, 포도당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장하는 것, 지방입니다. 비만이 유발될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우는 호르몬이거든요. 남는 영양분이 있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갑상선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당뇨병입니다. 소변을 통해서 남는 영양분을 버리는 질환, 바로 당뇨죠. 이 세 가지 질환을 두고 보면 비만도, 그러면 갑상선 질환도, 당뇨도 내 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낸 자구책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당뇨병이 내 몸에 생겼다는 건 내 몸이 스스로 해결하다 못해서 췌장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버리기 시작하는구나, 몸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방책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근데 이런 세 가지 자구책 말고 전혀 다른 방식의 자구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남는 영양소를 그냥 몸 스스로 소비하려는 경향으로 자구책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몸에 남는 영양소를 소비할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게 뭡니까? 암입니다. 내 몸에 남는 영양소가 과도하게 장기간 유지가 된다면 그런 자구책을 고안해내기도 합니다. 내 몸은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뇨가 생긴 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뇨가 안 생겼으면 암이 생겼을 것이거든요. 암은 대사질환이라고 해석하는 의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내가 발암물질을 먹어서만 생기는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남는 영양소를 계속 만들어내면 암세포가 자랄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는요, 내 몸의 세포들이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거부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뇌는요, 그 사건을 인지를 못해요. 알고 있다 해도 끊임없이 포도당을 갈구합니다. 도파민에 의한 보상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비되면서 그 보상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 현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보상체계가 동일하게 설탕 중독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설탕 끊기가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설탕, 이 단맛을 충족시킬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밥상 닥터인 신동진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당분은 무엇이냐? 그 정체는 바로 양파당입니다. 양파를 익히면 단맛이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양파를 이용해서 양파당을 만들고 그 양파당을 음식에 사용해서 당분에 대한 중독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양파 자체가 가진 이로운 성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입니다.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작동을 하죠. 두 번째는 이 양파가 가지고 있는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알싸한 맛을 내는 매운맛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황화아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양파뿐만이 아니라 파에도 들어가 있고요, 마늘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생선류에도 들어있고 조개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B가 있어야 당뇨병 환자분들의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파당은 단맛이 난다고 하면 이게 당일 텐데 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맛을 내는 성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설탕, 포도당 형태, 과당 형태가 아닌 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당이 가진 당은 천연당이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 당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양파당을 만드시려면 양파 잘 씻어서 준비하시고요. 껍질을 까고 가늘게 최대한 얇게 채를 써서 준비를 하고요. 채 썬 양파를 궁중팬에 넣고 센 불에 올립니다. 그 안에 물을 넣는다? 아닙니다. 물 넣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양파 채만 넣은 상태로 센 불에 올리시고요. 5분간 뒤적거리지 마시고 그냥 뚜껑 닫아놓고 5분만 기다리십시오. 5분이 지나면 한번 뒤적여 주시고 다시 센 불에 5분을 그대로 놓습니다. 6분, 7분 좀 지나면요. 기가 막힌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쯤 되면 양파가 거뭇거뭇하게 변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뒤적여 주시면서 나머지 잔열로 익히시면 양파당이 완성이 되는데요. 숨이 완전히 죽어서 잼 만들어질 정도의 상태가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양파당을 드셔보시면 단맛이 아주 기가 막히고 향미가 기가 막힌 식재료, 양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양파당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셔서 보관은 얼음틀에 넣고 얼리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 두셨다가 조리가 필요할 때 이 양파당을 하나씩 뽑아서 쓰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단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양파당을 이런 요리에 응용합니다. 첫 번째, 불고기입니다. 불고기에는 당분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불고기는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양파당 넣어서 만드시면요, 불고기를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가진 지방 성분이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을까 걱정하시잖아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양파당이 상승을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둘의 궁합은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이 양파당 섭취를 꼭 같이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양파만큼 혈관 건강에도 좋고 혈당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콩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뇨 환자분들의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부가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과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드시게 되면 양파 드시는 것만큼 좋은 혈관 건강, 혈당 건강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음식을 같이 넣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양파당과 두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두부 조림하실 때 칼칼하게 고춧가루 좀 넣으시고 그리고 양파당 같이 넣으시고 각종 양념 조금씩 넣으셔서 물론 마늘도 넣어야겠죠? 아주 단맛이 일품인 혈관과 혈당이 모두 좋은 그런 요리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부를 이용해서 또 요리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두부 계란말인데요. 두부를 물기를 잘 짜서 준비를 하시고요. 조미김 잘게 부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파프리카 잘게 썰어서 약간량 준비하셔서 한 대 섞습니다. 이때 소금 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긴 동그란 떡처럼 말아요. 그걸 가지고 계란말이를 하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드시는 게 단백질 건강하게 섭취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두부 요리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부와 같이 요리하면 아주 궁합이 좋은 식재료 하나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다시마 상관없이 각종 해조류를 이 두부와 같이 드시는 것이 궁합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는 두부가 가지고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요드를 흡착을 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드가 풍부한 식재료는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파래도 마찬가지고요. 미역류와 같이 두부를 조리하는 것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할 수 있는 찰떡궁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것에 왕도는 따로 없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거친 곡식을 드시고 식사 순서에 맞추어서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실 때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 이 간단한 식사의 원리만 지키셔도 혈당을 관리하는데 90% 이상은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성공 여부가 당뇨가 악화될지 호전이 될지를 결정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